205번은 A랑 C 또는 A랑 E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래. 그럼 가장 먼저 A랑 C가 이웃하는 거 먼저 해보면, 지금 5개의 문자에서 먼저 A, C가 이웃하는 경우 하고 싶어. 우리 이웃해야 되는 경우 푸는 방법 정해져 있잖아. 한 묶음으로 묶어. 그리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걔 포함해서 이제 한 명 취급하면 총 4명이니까 4팩으로 배열하잖아. 따라서 이거 2랑 24니까 48개가 먼저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A랑 E가 이제는 이웃할 때, 이번엔 A랑 이웃할 때는 근데 아까랑 똑같지. 얘는 똑같이 48이 나올 거야. 여기서 이제 끝날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는 경우의 수를 셀 때 항상 첫 번째는 빠짐없이 다 셌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중복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돼. 빠짐없이 한 거는 같은데 얘랑 얘 중복된 게 있을 거잖아. 똑같은 동일한 경우를 여기서도 한 번 셌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셌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동일한 경우를 찾아서 없애야지. 중복된 것서 센 경우는 뭘 말하는 거겠어? A랑 C랑 이웃하면서 동시에 A랑 E도 이웃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잖아. 그 상황을 여기서 2번 센 거야. 똑같은 거를. 그럼 결국 우리는 A랑 C가 이웃하면서 A랑 이웃하는 얘, 또는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가 있겠지. 둘 중 하나. 이렇게도 동시에 됐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2번 셌던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개겠어? 일단 얘 또는 얘니까 2가지 경우. 즉 우리가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게 이렇게 2가지였던 거야. 얘는 3팩이 아니라. 왜냐면 항상 A가 가운데 있어야지 동시에 2번 이웃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남은 애 이제 2명이니까 총 3명인 거지. 한 묶음이니까. 그래서 얘는 3팩. 즉 2 곱하기 6이니까 12개.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하면 돼? 이 3번의 계산해가지고 1번과 2번에서 2번 센 게 얘네들이잖아. 그러면 48 더하기 48 빼기 11을 해야지 답은. 그러니까 공수 2도 다들 배웠으니까 사실 경우의 수는 다 개수 세는 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 나중에 우리 수능 보겠지만 고3 때 확통에서도 다 모든 경우의 수는 이제 확통은 다 집합 문제야. 그럼 결국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인 거야. 얘는 B의 원소의 개수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 또는 B. 그 말은 즉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였던 거야. 우리 공수 2에서 다들 배웠잖아.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해? A 개수에다가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을 해야지. 지금 그 계산을 한 거인 거야. 첫 번째 경우랑 더하기 두 번째 경우에서 세 번째 교집합을 뺀 거야. 동시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거. 그래서 결국에 집합이야. 경우의 수는. 206번은 이제 문제가 좀 더 복잡하지. 7명이 일렬로 세울 때 A가 맨 앞이나 맨 뒤, 동시에 B, C, D는 2명 이상이 이웃한다. 좀 조건이 힘들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얘는 저 3명 중에 2명 이상이 이웃한다가 좀 조건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저걸 해결해야 돼. 3명 중에 2명 이상이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3명 중에 2명 이웃하는 걸 내가 계산을 해버리면 그 와중에 저절로 한 명이 따라 붙거나 안 붙거나니까 저절로 3명이 이웃하는 게 세질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B, C, D 중에 내가 2명만 이웃할 걸 했어. 그래서 내가 나머지 배열할 거야. 뭐 A가 맨 앞에 있으니까 이렇다 치고, 그럼 얘네 맞나? 1, 2, 3, 4, 5, 6, 7 맞지? 총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이 와중에 저절로 이때는 T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지만 5팩으로 배열하는 와중에 T가 여기 가서 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저절로 3명이 이웃하는 게 세질 거잖아.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생각에는 잘못된 게 발생해. 이 생각에는 왜 잘못된 게 발생할까? 2명만, 나는 2명이 이웃하는 걸 세면은 그 안에는 저절로 3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껴있을 거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게 돼. 근데 이럴 때 문제점이 뭘까? 이 안에서는 또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BCD 3명 중에서 2명을 골랐어야 되겠지. BCD 3명 중에 먼저 내가 이웃해야 될 2명을 골랐어.
그 다음에 뭐 자리 바꾸는 것도 했어. 2팩도 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5팩으로 배열했어.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 중에는 중복된 게 발생해. 예를 들어서 먼저 내가 3C2로 BCD 중에 BC를 뽑았어. 얘네가 한 묶음이야. 2팩으로 뭐 자리 바꿨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 5개를 일렬로 배열했어. 그 와중에 D가 여기 붙을 수가 있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내가 3C2로 뽑을 때 BCD 중에 3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내가 CD를 뽑을 거야. 그리고 이 5팩으로 이거 배열하는 와중에 어떻게 배열되다가 P가 왼쪽에 올 수가 있어. 그럼 사실 얘네들은 같은 경우잖아. 나는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막 샜는데 같은 경우로 내가 2번 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A가 맨 앞 또는 맨 뒤니까 A가 맨 앞일 때 한번 해보고 싶어. A가 맨 앞일 때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은 나눠야 돼. 2명만 이웃할 때와 3명 전부 이웃할 때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 중복되는 게 안 발생해. 그럼 2명만 이웃할 때요. 3명을 먼저 할까? 이게 더 쉬우니까. 그럼 3명이 동시에 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 몇 개겠어? 일단 BCD를 한 묶음으로 묶어. 그럼 남은 사람이 3명이야. A는 맨 앞이니까. 그럼 총 하나 그리고 4개를 일렬 배열인 거지. 그럼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3팩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4명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4팩을 했을 거야. 이러면 3명이 동시에 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맞지. 이건 쉬워. 그러면 2명만 이웃하는 경우를 어떻게 셀까? 3명이 이웃하면 안 돼. 2명만 이웃해야 돼. 어떻게 세야 될까? 일단 셋 중에 둘 골라야 되긴 하지. 예를 들어 BC를 골랐어. 얘는 하나로 묶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5팩으로 뭐 배열할 때 아까처럼 5팩으로 배열할 때 T가 여기 와서 붙으면 안 돼. 그걸 셀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셀 수 있을까? 3C2로 묶어야 될 애를 골랐고 그 묶음 안에 자리 바꾸는 걸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옆에 T가 안 붙도록 배열할 수 있을까? 결국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PC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따로 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다 따로 세야 되지 않아? 2개로 나눠서 해야 되잖아. PC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첫 번째 경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 가운데쯤에 있을 때 이렇게 2개로 또 나눠서 세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한 번에 셀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그 T가 여기 붙으면 안 된다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T가 여기 붙으면 안 된다. 이 묶음과 D가 이웃하지 않는다로 표현할 수 있잖아.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 또 푸는 방법 정해져 있지 않아? 이웃하지 않는 조건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나머지 애들 먼저 배열해놓고 사이사이 자리 만드는 거였잖아. 전체에서 빼는 거 아니었는데? 전체에서 빼면은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웬만하면 그냥 직접 하는 게 더 편하고 이제 우리 직접 하는 거였잖아. 뭔가 2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애들 먼저 배열해놓고 그럼 조건 안 걸려있는 3명이지. 뭐 EFG 3명을 먼저 배열해놓고 3명을 먼저 배열해놓고 사이사이 양 끝에 자리 만들어서 얘네 넣는 거였잖아.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 그럼 먼저 나머지 3명 EFG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해놓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자리 양 끝에 만들어서 자리 선택이지 4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순열로 선택하면 되잖아. 4P1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 선택했으면 이 자리에 먼저 BC 묶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선택했으면 여기에 D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럼 둘이 이웃하지 않고 이러면 2명만 이웃하는 게 세지는 거지 저절로. 그럼 됐네. 얘 계산한 거 2개 더해야 되지. 2명만 이웃하는 경우랑 3명이 이웃하는 경우 2개를 더했으면은 이제 A가 맨 앞인 거 한 거지. 그럼 답은 이 답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A가 맨 뒤일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경우가 똑같이 세지겠지. A가 맨 뒤일 때는. A가 맨 뒤일 때는 아까 첫 번째와 1번이랑 똑같을 거니까. 경우의 수 구하는 과정이 숫자들이.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답이겠지. 여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3명 중에 2명 이상이 이웃하는 경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셀 수 있냐가 포인트인 거야.
결국 나눠서 해야 돼. 2명만 이웃할 때와 3명이 다 이웃할 때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제발 까먹지 말고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다음 기출 유사 문제는 다 비슷하지. 나머지도 비슷한 또 단순한 문제고 앞에 기출 문제보다 훨씬 쉬운 것들이니까 혼자서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76페이지에 기출이 좀 많네. 5개 있는데 그 5개 지금 다 얼른 해보자. 일단 오늘은 시험은 안 볼 거고 시험까지 보면 너무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실패는 그냥 전체네? 그냥 전체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넌 지금 나만 푼 거야. 실패에서 널 빼면. 그럼 여기서 빼요. 이건 뭔데? 이웃하지 않는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먼저 구해놨어? 그게 맞다면 거기서 빼야지. 근데 거기서 또 잘해야 되는 게 거기서 또 그냥 양끝이 둘 다 홀수인 걸 빼버리면 안 돼. 이걸 만족하는 하에서 그런 걸 빼야 돼. 뭔 소리냐면은 민채 집합 다 배워봤지? 공수2에서 한 번 배웠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문제가 이제 가랑 나가 있는데 이 나가 그대로 힘들어서 이걸 전체에서 빼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걸 뭐 A라고 불러, 집합. 이걸 B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는 사실 A 교집합 B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걸 직접 못 구하겠잖아. 이 B가 힘들어서. 따라서 이거 전체에서 빼고 싶은 거야. 전체에서 뭘 빼야 되겠어? A에서 B차 집합 A에서 A 교집합 B니까 우리는 결국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들잖아. 이게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는 A에서 이걸 빼야 돼. 즉 A 안에서 B를 만족하지 않는 걸 빼야 돼.
가를 만족하는 하에서 나가 아닌 애를 빼야 돼.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 가에서 짝수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근데 나에서 양 끝 중에 적어도 하나, 이 적어도 하나 때문에 전체에서 빼려는 거잖아. 양 끝이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7팩 같은 게 당연히 아니지. 우리 가에서 빼야 되는 거야.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게 전체 경우야. 이 전체 경우에서 뭘 빼야 되냐면은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양 끝이 홀수인 걸 빼야 되는 거야. 그냥 양 끝이 홀수인 걸 빼면 안 되지.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양 끝이 홀수인 걸 빼야지. 그러니까 그냥 양 끝이 홀수인 걸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양 끝이 홀수인 걸 빼버리면 답이 더 작게 나오지. 더 많이 뺀 거니까. 덜 빼야 되는 건데. 짝수끼리 이웃하는데 양 끝이 홀수인 걸 빼야지. 직접 쓰려고 했어? 직접 쓰려고 했으면은 3개를 해야 돼. 맨 왼쪽이 짝수일, 왼쪽만 짝수일 때. 두 번째, 오른쪽만 짝수일 때. 세 번째, 양끝 둘 다 짝수일 때. 이 3개를 해야 돼, 직접 하려면. 그게 싫어서 전체에서 빼려는 건데, 이건 가조건도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뺀다는 건 저걸 의미한다라는 거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왔으니까 저대로 해야지. 해야지 저대로. 여기서 이제 빼야죠.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으면서 양끝이 홀수인 걸 빼야지. 그렇지. 잘 세야 될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줬는데 왜 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 푸념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1부터 7까지네. 1부터 7까지. 그럼 먼저 홀수부터. 홀수 1, 3, 5, 7 4개네. 4팩에서 그 다음에 자리 5개잖아. 5P 3이지. 이게 짝수가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4팩이랑 5P 3. 이건 했을 거잖아.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돼? 그대로 짝수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제 양끝이 홀수인 걸 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해. 시작을. 일단 시작은 같아. 짝수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해도 무방한 조건 안 걸리는 홀수 먼저 배열해야 돼. 홀수 먼저 배열해서 4팩으로. 근데 사이사이 양끝 만들 때 이제 이 나족 이거 신경 쓰면서 하면 되지. 양끝이 무조건 홀수가 되도록 사이사이 양끝에 자리 만들 거면 내가 자리 어떻게 만들어야 돼? 가운데만 만들어야지. 양끝에는 짝수 넣으면 안 되잖아. 양끝이 홀수인 걸 내가 세고 싶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3팩이지. 뭐 3P 3이든 3팩이든. 이게 바로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양끝이 홀수인 걸 세는 거잖아. 아까 했던 거에서 양끝만 내가 안 센 거야. 자리 정할 때.
그게 짝수가 이웃하지 않으면서 양끝이 홀수인 거지. 처음만 빼면 답이 나오는 거. 이래서 경우의 수가 중요하고 다들 어려워해서 내가 날마다 5문제씩 하라고 맨날 주고 있었잖아. 날마다 꾸준히 계속 하라고. 모두 안 까먹게. 좀 하는 대로 해봐야지 뭔가 좀이라도 더 실력이 상승하지 않겠어? 나머지도 얼른 읽으면서 지금 다 이웃하고 뭐 이웃하지 않고 이런 거잖아. 뭐 교대로 세우고도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아니 이거는 근데 B의 양옆엔 A랑 C를 세운다. 뭐 그러면서 2팩이 발생하겠네. 네. 어. 그리고 D랑 E는 이웃해야 돼. 걔네 하나로 묶고. 근데 C랑 D는 이웃하면 안 되고. 그니까요. 근데 근데 이거를 2D로 바꾸면 되는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리 바꾸는 건 나중에 고민하고 세봐야 되겠네.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 FG까지 2명 더 있어서 이제 배열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이제 기말 때 더 힘들지. 이제 시험 문제에서 풀 게 없잖아. 경우의 수와 못 쓰겠어. 못 풀고. 방정식, 부등식 어려운 문제 또 못 풀고 이러면 이제. 차라리 방부등식보다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든 일일이 다 세서라도 풀려면 풀어야지. 방부등식 안 풀리는 거 풀 바에는. 이를 12번은 이제 문제를 읽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했을 때는 C랑 D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계속 다르잖아. 그러면 결국에 묶음만 해서 자리 바꾸는 걸 안 하면 되지. 묶음만 해서 자리 바꾸는 뭐 2패, 2 같은 걸 안 곱하고 가야지. 첫 번째, 저 묶음안이 무조건 저 순서일 때 하고, 두 번째는 A, B, C, E, D일 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C, B, A, D일 때 하고, 이 네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근데 네 개를 전부 다 하진 않을 수도 있어. 넷 중에 뭐 했으면은 걔랑 또 뭐랑 경우의 수가 같아질 거야. 일단 전체 케이스는 네 가지 종류일 것 같아. 네 개 다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생각하면 되지. 자리 바꾸는 거 없이 내가 다 자리를 저렇게 부여했을 때 총 네 가지 경우가 나올 거잖아. 그럼 이 네 가지 경우에서 각각 이제 C랑 D가 이웃하지 않는다만 세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저 상태에서 첫 번째 먼저 하면은 C랑 D랑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묶음 있으니까 총 4명인 거네. 이제 4명을 배열할 때 저 CD가 붙으면 안 되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할까? 전체에서 붙는 거 빼는 게 편하지 않아? 전체 4팩에서 CD가 붙는 걸 빼. CD가 붙는 건 몇 개겠어? CD가 붙어서 이게 한 묶음인 거잖아. 그럼 3팩이지. 별거 없어. 그냥 이거잖아. CD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전체에서 CD가 붙어서 한 묶음인 거 3팩 배열을 한번 빼면 되잖아. 얘랑 경우의 같은 게 뭐겠어? 이거 24 빼기 6, 18인가? 얘랑 같은 상황이 뭘까? 얘랑 얘 아니야? 내가 순서를 바꿨으니까 얘가 18 똑같겠지, 1번이랑. 왜냐면 이
이 3개짜리 묶음이 이제 오른쪽 여기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또 2번만 하면 되지. 2번이랑 3번이랑 뭐 케이스 같을 것 같으니까 2번이랑 3번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그냥 사팩 아니야? 어떻게 배열해도 CD 안 붙잖아. 묶음 안에 자리 안 바꾸고 저 상태니까 그냥 배열해도 되잖아. 쟤는 CD가 절대 이륙하지 않잖아. 얘도 사팩이네. 얘도 어떻게 해도 CD 이륙하지 않잖아. 이거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더 어려워져서 풀 아이디어조차 안 잡혀. 그냥 뭔가 상황이 복잡하면은 그 케이스를 계속 나눠보는 거야. 이럴 때는 저럴 거고 저럴 때는 저럴 거고 라는 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또 다른 문제도 계속 원래 풀어보고. 안 풀고 넘어간 것 같아. 설명만 듣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이해했다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시 풀어볼 거 아니야?
213번도 힘들어 보이네. 일단 남녀가 교대로 쓴다가 가장 강력한 조건이지. 남녀가 교대로 쓰니까 두 가지 패턴이 정해지는 거잖아. 둘 중에 한 가지 패턴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 패턴에서 남자, 여자 A랑 B는 이웃하는데 B는 양 끝에 서지 않는데, 첫 번째 패턴이라면 B는 맨 마지막이 될 수 없으니까 둘 중 하나겠네. 그럼 내가 B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 경우의 수 2지. 이 세모 앞에 둘 중에 하나니까 B가 들어갈 자리 정해서 B 했어. 그 다음에 A는 B가 어디 있든지 A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지. 어쨌든 A, B가 이웃하는 거니까 A가 B의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잖아. 여기 있어도 선택 두 개, 여기 있어도 A 선택은 두 개. 그러면 각각의 전부 두 개의 선택으로 A 위치까지 확보를 했어. 그 다음은 남은 남자 둘을 남자 자리에, 남은 여자 둘을 여자 자리에 배열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경우수 세면 되지. 그 다음 얘는 아까랑 똑같으면 좋겠는데 아까랑 똑같을까? 그럼 안 해보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까랑 똑같을지를. 근데 아까도 별거 아니니까 이것도 그냥 직접 세봐. 아까랑 똑같을 것 같긴 하지만 얘도 먼저 여자 B가 들어갈 자리 맨 앞이 안 되니까 두 개 똑같은 느낌인데, 그럼 그때 또 A가 여기 혹은 여기니까 각각 또 두 개씩 똑같네. 아까랑 똑같잖아. 이렇게 패턴만 잡고 얼른 규칙대로 세면 되잖아. 이런 걸 잘 해야지. 214번은 아까 한 거랑 거의 똑같네. H가 M보다 항상 앞에 온다. 아까처럼 특정 위치 정해져 있는 거 푸는 거 아까 해봤잖아 우리. 글쎄 까먹은 거 아니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하지 않는다 조건 신경 쓰면서 하면 되니까. 밑에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셋 중에 두 사람은 이웃하고, 두 사람만 이웃하는 거 세는 거네. 아까 했잖아, 두 사람만 이웃하는 거. 아까도 다 푸는 방식인데 다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그래서 1시간 새 까먹은 게 아니라면. 이웃하지 않는 조건 푸는 방법 정해져 있잖아. 그대로 시작해야지. 방금도 했잖아. 지금 211번 쓰면서도 방금도 했는데, 나머지 먼저 배열해놓고 사이사이에 자리 넣는 거지. 그 틀에서 세야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시작을 했어?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채원이도 일일이 셀 거야? 일일이 하면 어떡해. 이렇게 경우의 수를 힘들어하는데도 그 하루에 5문제도 못해? 아주 쉬운 거부터
다섯 문제인데 아주 쉬운 거, 조금 쉬운 거, 적당한 거, 조금 어려운 거, 많이 어려운 거 이렇게. 일단 전체 큰 틀을 봐야지. 모음 3개가 이웃하지 않는다가 전체 큰 틀이잖아. 이웃하지 않는 거 조금 걸려있는 거 우리 다 했잖아. I, A, E가 이웃하면 안 되고 나머지 3개 H, M, N이야? H, M, N은 괜찮잖아. 얘네 먼저 배열해야지. 얘네 먼저 3개 배열해. 3팩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사이사이 양대 자리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걸 까먹을 게 뭐 있어. 근데 이때 우리 어떻게 넣어야 돼? H가 M보다 앞에 오도록 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 H랑 M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아? H랑 M 먼저 H가 더 왼쪽에 오도록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4개의 자리 중에 3개가 아니라 2개만 먼저 순서 없이 고를 거야. 그럼 끝이지. 왜? 4개 중에 2개만 순서 없이 골랐어. 예를 들어 뭐 얘랑 얘를 골랐어. 그럼 무조건 H가 어디야? 무조건 H가 앞에, 무조건 M이 뒤에 라는 순서 없이 골랐지만 지들 알아서 자리 찾아가야 되잖아. H가 앞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2개 남았잖아. 2자리. 2자리 중에 한 자리 골라서 남은 N 주면 되지. 이게 끝인데 이걸 못하면 안 되지 않아? 항상 문제를 파악하고 전체 상황부터 봐야지. 일단 이웃하지 않는 게 전체 가장 큰 핵심이고 그 이웃하지 않는 문제 푸는 방법대로 푸는 와중에 H가 그냥 앞에 있는 거잖아. 몇 년 전이긴 하지만 6번 문항이잖아. 6번 문 먼저 3팩은 조건이 없는 H 아니 그거는 아니다. 나 잠깐 뭐 잘못했어. 나 지금 IA랑 이거 섞어서 내가 생각했어. 3팩으로 배열하는 게 HMN이잖아. 3팩이 아니지. 반대로 했네. 난 모음을 배열한다고 갑자기 나 혼자 생각하면서 꼬였네. 우리 HMN을 배열할 건데 그걸 3팩으로 하는 게 아니지. 3팩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H가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3팩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H가 왼쪽에 있겠어? 3개를 배열할 때. 저 HMN 3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H가 M보다는 앞에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잡으면 돼? 생각의 차이야. 일단 이 3개가 저 자음 자리야. 이게 자음 자리 3개. 그럼 자음 자리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지. 자음 자리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내가 H랑 M을 앉을 자리만 정하면 지들끼리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 3C로 먼저 자음 3개 중에 얘네 둘이 갈 자리, 얘네들의 자리를 선택하는 순간 배열이 끝난 거야. HM은. 그럼 남은 한 자리는 저절로 N이잖아. 그럼 더 이상 경우수 셀 거 없지. 3C2가 바로 이 자음 3개를 H가 앞에 오도록 일렬로 배열하는 거 끝인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사이사이 양 끝에 이제 저 모음 3개 넣으면 되잖아. 4P3으로. 이렇게 가야겠네. 4개 중에 3개로. 풀다가 둘이 섞어버렸지. 지금 자음을 먼저 배열해야 되는데. 이게 15분도 얼른 두 사람만 이웃하는 거 아까 있잖아. 뭐 하다가 뭐 지워졌게 아닌가 여기 뭐 했는데
아까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두 명만 이웃하는 거 아까 했잖아. 불과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먼저 이웃해야 될 두 명 골라야지. 3명 중에 2명으로 누가 이웃할지 내가 골라놔야지. 예를 들어서 A랑 B를 이웃하라고 내가 선택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문제는 2명만 이웃해야 되니까 얘와 C가 이웃하지 않는 걸 내가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어떻게 이웃하지 않는다잖아. 또 푸는 방법 정해져 있잖아. 어떻게 풀어? 각자 얼른 해야지. 이웃하지 않는다. 저 묶음이랑 C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아이를 못 때려. 이웃하지 않는다. 방금도 한 이웃하지 않는다. 푸는 거. 조건 안 걸려있는 애 먼저 배열해놓고, 조건 안 걸려있는 애 몇 명을 배열해놓고, 3명 DEF를 먼저 배열해놓고, 사이사이 양 끝에 자리가 4자리 생겼어. 4자리 중에 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야지. 4개 중에 2개를 넣어야지. 묶음만. 조건이 필요 없는 D랑 E랑 F를 일렬로 배열했어. 3팩으로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 양 끝에 자리를 만들어서 나는 자리 선택할 거야. 사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리만 선택해서 놓을 거야. 그럼 끝나잖아. 자리 선택하는 거 4개의 자리 중에 몇 자리가 들어가야 돼? 2자리 들어가야지. A, B 하나랑 C 이렇게 2자리 들어가야 되잖아. 4P. 그러면 2사람만 이웃하는 거지. 3사람 동시에 이웃하지 않고. 저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출 유사 문제는 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다 똑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저 기본 방법은 까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웃해야 되는 문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를 까먹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79페이지에 기출 하나 있는 거 일단 저거 223번. 물론 쉽지는 않아 보이네. 읽는 것도 피곤하지만 그림도 그렇고, 문제가 12번쯤에 있는 거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겠지. 물론 옛날에는 이제 지금이랑 문항수 배분이 달라서, 옛날에는 뭐 객관식 뭐 18개, 서술형 5개 뭐 이럴 때도 있었으니까. 어디까지 생각해봤어? 저 앞에 쓴 사는 뭘 의미하는 사야? BC를 먼저 안 치는 방법을 했다는 거지? BCD까지가 한 개 4가지 나왔어? 응. 그럼 그랬으면 그 다음 4P3은 뭘 의미하는 거야? 4자리 중에 자리는 4개, 사람은 3명이니까 거기서 여기는 뭐가 빠졌을까?
줬을까? 뭐가 들었을까? 저 4개는 맞지? 사실 B 혼자 정한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B 혼자 정해지면 CD가 저절로 자리도 무조건 고정이니까. B가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맞지? 3 맞고, 그 다음 4P3도 남은 4자리 중에 3자리를 남은 3명한테 주는 게 맞고, 그게 안 되는 게 2인용은 저 한 세트밖에 없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답이 없지? 느낌 말고 원인을 찾아야지. 원래 시험 때는 이렇게 풀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받았어? 설마 아닌가? 실력으로 만든 점수야? 아니, 전 실력이 방금 그 느낌은 어땠어? 맞았어요. 그냥 근사값으로 답을 한 거네? 네. 알고 이제 뭐가 잘못됐지? 일을 더 빼야 되는데 왜 일을 더 빼요? 이웃이 이거가 이웃인 건 아니죠? 같은 2인용자의 이웃하여 앉자. 바로 뒤니까 D도 고정인데 B 밑에 붙어서 같은 뭐지? 이 문제 뭘 더 챙겨야 되지? B와 C는 같은 D는 B의 바로 뒤에 있는 거니까 이랑 있고 같은 의자 나머지까지 해야 돼. 네. 네가 빼기 2만 했을 때는 그 2는 아직 걔네들 누구야? G의 자리가 안 정해진 상태인 거야. G의 자리까지 정해졌을 때 EF가 이렇게 바꿀 수 하는 걸- 있어요. G 자리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개수를 뺀 거니까 덜 세진 거야. 빼져진 게. EF 안 되는 것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G 자리를 안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EF가 붙어 있을 때 얘 G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 두 자리에 바뀔 수 있으니까. 단답형이었으면 점수 바로 날아가는 거잖아. 223번은 이제 조건에 맞춰서 생각해보자면 조건 나부터 보면 BC는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조건 다해서 D가 B의 바로 D야. 결국에 우리는 B의 자리만 중요하지. 왜냐면 B가 정해지면 C는 무조건 옆으로, D는 무조건 뒤로 될 거니까 B를 먼저 정하면 돼.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할게.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할 거야.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 B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 4개의 선택이 가능하지. D가 앉을 수 있는 곳이. B가 마지막 줄에 앉아버리면 D가 올 수 없잖아. D라는 애는 D 바로 밑이니까. 그래서 결국 D는 여기 넷 중에 하나로 B가 선택할 거야. B가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했다고 쳐봐. 그러면 저절로 무조건 C는 오른쪽, 무조건 D는 바로 뒤. 이게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B 혼자 정하는 거야. B가 앉을 자리만 정하면 C랑 D는 해결이 돼.
그럼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조건 라만 신경 쓰면 되지. 이 남은 3명을 할 건데 EF는 같은 의자에 이웃하에 앉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전체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해도 되고. 근데 직접 하려면 케이스가 좀 많이 나눠질 거야. 그럼 전체에서 빼는 게 좀 더 깔끔해. 전체에서 뺄 거니까 전체 경우는 의자는 지금 4개 남았어. 빈 의자. 사람은 지금 3명 남았잖아. 빈 의자 4개에 사람 3명을 앉힐 거야. 그러면 나는 4P3을 해야 돼. 이거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자 선택이 이거지. 남은 의자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정해서 EFG 하나씩 매칭해 주는 거야. 의자 선택해서. 그럼 이 중에서 안 되는 걸 빼야지. 조건 마지막 거. EF가 같은 의자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EF가 같은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경우는 뭐겠어? 예를 들어 얘였다면은 EF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근데 EF이거나 또는 FE일 수 있고 그때 G가 여기이거나 또는 여기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빼야 되는 경우의 수가 먼저 EF가 들어갈 자리 2가지 서로 자리 바꾸는 거에다가 G의 자리까지 정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 2는 EF가 이웃하는 거 이면서 얘는 나머지 G의 자리도 내가 정해놓고 그걸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지. 쉬었다가 하자.